어쨌든 저희는 이제 어머님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누군가는 굉장히 새벽이실 거고 어딘가에는 굉장히 늦은 시간에 참교를 해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제 아들이 4학년인데 그 아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지금 요렇게예요. 처음에 이제 태어나서 그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잡아줬을 때 하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웃어줬을 때, 그리고 뭐 아빠, 엄마 이렇게 첫 응어리를 뗐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걸음마를 뗐을 때가 또 기억이 너무 깊게 박혀 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탔을 때가 저는 이 네 장면, 물론 너무나 많고, 너무 이제 어머님들 더더욱 많으시겠지만은 저는 이 네 장면이 아마 이제 뇌리에 박혀서 다른 기억들의 공간을 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대입이라는 턱 하는 거, 그쵸? 여기에 또 이제 매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취업, 그리고 결혼하고 출산, 결과적으로 또 이제 나보다 풍족한 삶을 다 꿈꾸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학생들은 보면은, 결혼이라든지 출산들을 포기하고, 서울에서 집 사는 걸 포기하고, 이제 뭐 3포, 5포기에서 7포기까지도 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거는 후일 얘기고요. 저희는 이제 대입을 얘기하는 자리니까, 최대한 대입에 좀 맞춰가지고, 어쨌든 그 귀한 자녀들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좀 근거 자료를 기준을 좀 마련하시고, 좀 정진하시고자 하는 마음에, 이런 부분들, 대입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선 최근 트렌드를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12특, 3특 수시를 조금씩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12특과 관계가 없다, 3특하고 관계가 없다, 뭐 수시하고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조금씩 뭐 트렌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대단한 이력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라고 저는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을 참고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의치 약한수에 대해 가지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트렌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024 대입 공정성 강화는 사실상 계속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오늘도 인지를 하실 거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학생들 생기부에서 수상 이력도 반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동아리에서 자율 동아리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 등등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안에서 활동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교사들이 평가하는 세부 특기사항 등등으로 학생들을 결과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부모들의 영향을 좀 차단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고,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부자분들이 좀 사실상 사교육을 많이 시키시면서 이제 혜택을 받는 부분을 배제하겠다라는 골자가 되는데,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해서 조금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될 부분은 12특, 3특에도 적용이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3특도 결과적으로 수시 전형의 일부긴 해요. 12특은 사실상 좀 다른 얘기긴 하고요. 그래서 3특은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을 거고요. 12특도 영향을 안 받을 조금씩은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은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020 이게 공정성 강화 때문은 아니고요. 이미 이제 추천서는 폐지되는 수순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서울대 제외하고는 추천서를 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비고사항에 보게 되면은 연세대나 올해 기준입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활동증빙서류 혹은 기타 서류 목록표가 있었죠. 한 10가지 정도 적을 수 있는데 거기에 첨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셨다면 다른 대학들은 그것도 아니다. 추천서 내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추천서는 뭐 앞으로도 힘을 잃어가지 않을까. 다만 서울대 12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추천서를 제출을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 같은 경우에도 추천서가 필요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역시나 큰 이슈인데 2024학년도부터 폐지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학교는 현재 고려대학교 2022학년도 12특 후기부터 폐지를 했어요. 당연히 올해 9월 입시에서도 폐지를 했고 7월 입시에도 당연히 폐지를 했죠. 그리고 성균관대는 내년부터 제출하지 말라라고 이제 예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2024학년도가 되면은 모든 학교에서 자기소개서가 없겠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꽤 많은 대학들이 자기소개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수능 확대는 예전 얘기가 아니죠. 이제 이미 서울권 대부분 16개 대학은 이미 수능 비율을 40%까지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아까 제가 수시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해외고 학생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설명회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한테 해당이 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만큼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권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학생부 종합이 훨씬 많았다면은 기획균등, 지역균등, 학교장 추천 등 결과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많이 신설을 하게 되면서 학생부 종합은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기자 전형은 사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죠. 아시겠지만 한국외대학 특기자 폐지됐고, 그리고 한양대학교 글로벌 인재 폐지됐고, 경희대 글로벌 인재 또 폐지됐고, 그리고 1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서강대 뭐 알바트로스 있었고 폐지됐죠. 동국대학 특기자 폐지됐죠. 그러니까 계속 폐지 일순입니다. 그러니까 특기자는 사실상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영어로 대학 가기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고사성어 같은 느낌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이슈가 될 만한 게 2025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 알고 계시죠?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언급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학생이 90, 11, 12학년, 12학년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 동생이 있다거나 막내가 있으실 경우에, 그리고 한국으로 중도 귀국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영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8학년부터는. 이게 뭐 그냥 골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교처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국영수사가 과학, 탐구, 한국사는 필수, 공통 과목이고요. 나머지 선택 과목하고 심화 과목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근데 무작정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전 단계에서 과목을 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총 이제 학점으로 따지게 되면은 192학점을 있어야 졸업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모자라게 되면 졸업을 못 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뭐 수미양가 중에서 뭐 굳이 따지면 양가를 맞아도 졸업을 하는데 이렇게 졸업을 못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사실 방향성은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언급드렸던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혹시 지금 해외 학제에서 8학년 미만 학생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건 현재 6학년부터긴 한데 내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85%가 이걸 시범 운영하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부터는 100%가 이 부분을 부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5학년도부터 고1이 되는 시점에서 전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중도 기국을 생각하는 부분은 그때 당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내가 해외 학교에서 이렇게 이런 교육을 받아왔는데 결과적으로 몇 학점을 인정해 줄까이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듣고자 하는 과목을 더 들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내년 이후에 그런 계획이나 아니면은 좀 이런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체크를 자세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2028학년 대입 개편 논의가 시동이 걸렸다고 했는데 당연하죠. 2025학년도부터 완전 고교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이 된 2028학년도에 당연히 전책이 완전히 뜯어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나온 안건은 이제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은 수능의 논술이라든지 서술형을 넣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수능 이해를 실시하자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먼 미래 얘기긴 하지만 이 수능 제도가 또 바뀌면 우리나라 지필고사가 또 바뀌어요. 전형이 바뀐다라기보다는 범위가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먼 미래라서 지금 자세히 언급드리진 않겠습니다. 현재 6학년 미만 자녀분들을 이제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꼭 요거를 예의주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